작품 개관까지 그때 했습니까? 작품 개관까지 했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본문 이제 들어갈 건데 일단 그 전에 하나 알아놔야 되는 거 미리 이제 얘기해 놓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작품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가 있고 이게 이미 다른 학교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 킹고 2학년인지 종충고 2학년인지 하여튼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대구법은 너무 자주 나오고 설의적 표현도 자주 나오고요. 고사 인용도 자주 나온다. 그리고 관습적 공간. 이거는 정확히는 공간의 의미가 조금 관습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규중 그리고 강호예요. 규중은 당연히 유교적인 혹은 그러니까 여자의 공간인 거고 유교적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강호는 세속 바깥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어부사시사의 의미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하나 이제 인물의 특징은 최여인, 최랑이거든요. 최여인이랑 이생이 대조된다라는 건데 이 대조되는 꼬라지가 좀 특이하거든요. 다른 작품이랑 달라요. 이 최여인이 여자고 이생이 남자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약간 반대로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최여인이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이생은 수능적이고 수동적인 인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건 이제 자유연애를 했다라는 거. 자유연애를 해서 자유연애래. 연애 결혼했는데 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대의 이제 결혼은 당연히 중매 결혼 혹은 가문끼리의 결혼이 디폴트였던 거고. 근데 이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최랑이 설득을 했어요. 본인이 먼저 나서서. 그래서 그리고 최여인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환신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승으로 왔다라는 거지. 귀신이 아니고 환신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환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귀신이랑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저 차이점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최여인은 이 주체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랄까 이 명혼 소설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냥 영혼이나 귀신으로서 일종의 뭐랄까 뭐 자리를 지키거나 혹은 사랑을 받거나 혹은 사랑을 동등한 위치에서 나누거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 행동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 작품의 특징이다. 그리고 전기소설, 명혼소설, 뭐 정절을 지켰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발단 보면은 송도에 이시성을 가진 서생이 낙타가 옆에 살고 있었대요. 18인데 말쑥하며 재주가 뛰어났고 일찍부터 국하게 다녔는데 길을 가면서도 글을 읽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다 알겠지만 제자가인.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제자가인, 재주 있는 사람, 그리고 뭐 미인들끼리 사랑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때 선종리 귀족집에 최씨처녀가 살고 있었고 나이는 열대 6살쯤 되었는데 맵시가 아름답고 자세에 능하며 시부에도 뛰어났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을 칭찬했대. 풍류제자 이수제야, 반달 같은 최처냐, 너희 재주 너희 얼굴 한번 보면 배부르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시라는 건 이거 함축의 예술이잖아. 그쵸? 뭐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주로 정서. 그러니까 이 화자나 작가의 정서가 함축되어 있는 게 시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시가 소설 안에 있어. 그러면 시가 당연히 함축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인물의 정서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당연히 인물을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 중요한데, 소설 안에서 시가 있다는 건 그 인물의 특성이 매우 함축적으로 드러났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자꾸 출제가 된다. 다음, 이 선생은 아침 일찍부터 책을 끼고 학교 갈 때는 언제나 최여인의 옆을 지나지 않았고 수양바들이 운치게 둘러싸고 있었대요. 그 다음 밑에 줄, 문득 다만을 엿보았더니, 이게 이생규장전 뜻이죠. 그쵸? 엿보니까 자그마한 누각이 꽃숲 사이에 보이는데 구슬로 만든 발은 반쯤 가리고 있고 비단 위장은 나지막하게 들어오져 있고 그 속에 아름다운 여인이 술을 놓고 있다가 턱을 기더니 시를 읊었대요. 밑에 중략 부분 줄거리가 꽤 긴데 이거 여기 그 전체 묶어서 별표 좀 해주세요. 왜냐면 중략 부분 줄거리도 어쨌든 본문의 일부니까 문제 풀 때 니네가 참고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안 그런 걸 찾기가 더 힘들지만 특히 여기 실려 있는 지금 이 버전의 이생규장전은 여기 중략 부분 줄거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생과 최여인은 서로 시려받으면 뭐 깊은 상에 빠지고, 하지만 도래사랑 눈치챈 아버지가 이서생을 꾸짖으며 그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이 소식을 들은 최여인은 병이 났대요. 병이 나고 만다 하고 끊으세요. 장면이 달라지면, 씬이 달라지면 끊으라고 했죠. 이야기가 달라지면 끊으세요. 그래야 니네가 이해하는 게 이야기가 쉬워요. 그리고 딸의 병이 이서생 때문임을 알기는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혼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여인의 간곡한 청에 따라, 여기 밑줄, 이서생과 혼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여인의 간곡한 청에 따라, 최여인의 성격이 매우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성격. 따라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결국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례를 올리고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낸대요. 그리고 끊으세요. 그러나 신축년에 중국의 홍건적이 침범하고 이서생은 가족과 공벽한 상권에 숨어 있다가 도적에게 발각된대요. 끊으세요. 이서생만 도망치거든요. 칼을 빼들고 또 쫓아온 도적을 피해서 이서생은 달아나서 목숨을 보존하지만 붙잡힌 최여인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 도적을 크게 꼬시다가 도적의 손에 죽게 된대요. 여기 밑줄 긋고 별표. 정조를 지키기 위해 크게 꾸짖다가 도적의 손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긴 한 건데 이 죽음의 과정마저도 수동적으로 일종의 피해자라기보다는 본인이 반항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넘어갑니다.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옛집을 찾아갔대요. 다시 아내 집에 가보니까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의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대요. 행랑채는 쓸쓸하고, 여기 괄호 쳐주세요. 행랑채는 쓸쓸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서생이 보고 있는 자기 이 집의 예전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서생이 보는 집의 모습을 쓸쓸하게 혹은 뭐 참혹하게 표현했다라는 건 이서생의 내면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했대. 그러니까 높게 그러니까 누각이 높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전망대라고 해야 될까? 비슷한 거거든요. 그 광안루 할 때 그 루예요. 지난날의 즐겁던 일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일장추몽되어 있죠. 이거 제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좀 쳐주세요.
이게 이제 고전 시가랑 고전 소설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 사자성어로 주제가 압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이 사자성어 부분은 고전 다른 부분은 다른 뭐 현대신의 현대소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고전 시가랑 고전 소설에서는 언제 나와도 뜬금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성어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라 백지복습할 때 써주세요.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 그러니까 달빛이 들보를 비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이 큰 기둥을 비췄다라는 거죠.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대요. 비현실적인 내용, 전기적 요소 밑줄 긋고 별표 치면 되겠네. 자, 서원아, 전기적 요소가 뭡니까? 네. 아니 지난주에 바로 지난주 설명했 전해져 내려온 기이한 이야기라고요. 뜻이 안 쓰세요. 전해져 내려온 기이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꼴 비현실성이에요. 서원아, 이거 왜 비현실성입니까? 이 장면이 왜 비현실이에요? 그쵸.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여기 밑줄 이승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 다음에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밑줄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밑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다.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비극을 암시한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이게 비극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예측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비극적 결말이 예측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랑 혹은 그리움에 대한 생각이 이긴 거죠. 뭘 이긴 거예요? 공포를 이긴 거예요. 공포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에는 일종의 실체였던 거죠. 뭐가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만약에 이 죽은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귀신 본 적 있는 사람? 귀신 본 적 없어요? 있어요? 언제 봤어요? 가위 눌렀을 때. 나는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귀신. 그 다음에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어? 이거 봐.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어? 옆에 쓰세요. 1번. 안부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너네 죽은 사람한테 안부 물어봅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이생은 안부를 묻고 있다라는 거는 맞잖아. 아이고. 안부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도망쳤냐? 이 말인 즉슨 지금 이생은 이 사람 이 부인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혓바늘 났어. 지금 여러분들 내신 대비한다고 제가 잠도 못 자고 혓바늘 났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선호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예? 제 수명을 깎아가면서 지금 너희 내신 대비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선호가 쉽습니까 지금? 서원아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잘해야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디 양가의 딸로서 가정의 교훈을 받아서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안의 집 밖기를 알았겠습니까? 살구꽃이 피어있는 다만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나는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희장성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100년을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고 장차 100년 함께 하려 했는데 어찌 횡익을 만나 구력이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죄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별표 제발 3개.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죄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나고 말았습니다. 별표 3개. 빨빨빨빨. 소환했어요? 예. 왜 내가 별표하라 했을까? 왜 별표하라 했어요? 누군가 죽는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서원아, 왜 별표하라 했을까? 예. 그쵸. 최여인의 캐릭터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줄하고 별표 치시면 되는데 이게 내신이어서 니네한테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참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밑줄 긋고 별표. 이거 무슨 의미일까?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천성은 뭐예요? 이 최여인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천성.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뭐야? 인정은 뭐야? 남편에 대한 생각인 거죠. 남편에 대한 인정을 고려했으면 함부로 죽으면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서원아? 서원이도 뭐 결혼 한 4번씩 해봤으니까 이해하죠? 또 거짓말한다. 서원아 아시겠어요? 지금 축의금만 3번 냈어요 제가 서원이한테. 운명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궁벽한 산골에 세워진으로 짝이는 새가 되었고 집도 없어지고 보물이 늘었으니까 혼백이 의지할 곳 없음이 안쓰러웠고 여기 밑줄 끄고 별표.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별표. 위에다 쓰세요. 유교적 마인드죠. 세자는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 하고 끊어야겠죠.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여기 각골통한 밑줄 긋고 별표.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체예요. 본인의 시체가 돼서도 거기 한이 서려 있다라는 거겠지? 그다음 밑에 줄에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흥진비례 밑줄 긋고 별표. 세용 그 옆에 쓰세요. 세용지마라고도 쓰세요. 비슷한 표현, 비슷한 의미입니다.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나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신 밑에다가 쓰세요. 사실은 이게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 X라고 쓰세요. 그리고 밑에다 허망이라고 쓰세요. 실체는 아니지만 이생규장전에서만큼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체성을 지닌다는 게 핵심이에요.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막 무슨 뭐 주체성이 화신 뭐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원아. 남궁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그러니까 3세의 깊은 인연은 서원아 3살인 거죠? 3살 동안 인연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세 세계요? 아시아, 유럽, 그 아메리카 이렇게요? 그렇죠. 전세, 현세, 내세라고 쓰세요. 전세, 현세, 내세. 그러니까 전생의 인연, 현생의 인연, 다음 생의 인연. 어떻게 인연이?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낭군께서는 지금도 삼생년을 알아주신다면 여기 앞에 보면은 봐,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밑줄. 그리고 별표.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환아 운명 아시겠죠? 선호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의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성환아. 그것은 본인 아의 소원이요 하고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열리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재산이 어땠냐 이 얘기예요. 집안 재산 어땠냐? 내가 오늘 잠을 몇 시간 못 잤거든요. 계속 말을 전해. 계속. 이거 큰일 났네. 서운해 때문에. 서원아, 집에서 살을 좀 그만 날리세요. 아시겠죠? 서로 싸웠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대요.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서 그 후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의 부귀공명보다 사랑을 중시함하고 별표 치세요. 지금 이게 요 문단 전체 묶어서 옆에다 쓰세요. 몇 해간 은둔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피난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고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이 길용 사이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두문볼줄. 이것도 별표. 두문볼줄. 그 다음 밑에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 이것도 1, 2, 3 다 별표하세요. 세 번 가약을 맺었다라는 게 어떻게 세 번인지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꼬불꼬불 밑줄. 뭐요 이거? 비극적 결말로 도입하는 거죠.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에요. 운명. 그쵸? 운명. 성원아 안 쓰니?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이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제약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신시켜 잠시 낭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신 거다라고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고,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뚜렷한 밑줄 긋고 별표 치시고 밑에 쓰세요. 비극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 간의 경계를 그러니까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음 장. 그래서 이 노래 여인이 노래를 부르면 국루춘곡에 맞춰 노래를 부른대요.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성타에 뭘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이 잃었네. 원앙이 뭐겠어요? 원앙이 뭡니까? 새예요. 황조가에서도 우리 그 원앙 기억나죠? 황조가 노래 안 했나? 황조가 정도는 당연히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일부러. 그죠? 어디다 쓰세요. 황조가가 뭐냐면 원앙들은 정답게 논의는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이러는 거거든요. 정서가 비슷한 거예요. 황조가가 유리왕이 쓴 겁니다. 원앙들은 정답게 논의는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블라블라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언은 하소연도 할 것 없네. 슬프다. 이 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구름이랑 비처럼, 옛날 얘기거든요. 구름이랑 비처럼 자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면 참고절에 적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과 비가 되면은
이승의 사람들과 그래도 좀 자주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구름이 되거나 비가 되겠죠. 서원아. 그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죠? 서원아. 그죠?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싶으면 1등을 받아오시면 돼요. 내가 뭐 어려운 거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깨진 거울 옆에다 쓰세요. 파경. 우리 뭐 드라마나 뉴스 기사에서 뭐 파경, 뭐 파국 이런 단어 봤지 않습니까? 파경이 거울이 깨지는 뜻이에요. 연인이 깨졌다고. 결혼이 깨졌다고.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니. 아득하니 밑줄 그으시고요. 그 밑에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아득하니랑 소식조차 막히리라 두 개 묶어서 옆에다가 극한의 단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지금 왜 이게 극한의 단절이에요? 진짜 찐막이야, 찐막. 서로가 찐막이라고요. 찐막이라고 쓰세요. 정말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다음 밑에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고 괄호치세요. 그 다음에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어.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부터 풍비박산이라고 되어 있네. 이것도 발표해야겠죠. 그 밑에 보시면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쟁 와중에 이 최여인이 이생 부모님,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인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적당히 고마운 일도 아니고 매우 고마운 일이겠죠? 자식된 도리를 다하게 해줬으니까. 서원아, 자식된 도리를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아시겠죠? 은명선언 아시겠죠? 자식된 도리까지는 안 말합니다. 저 수강생으로서의 도리라도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은명아, 오늘 웬일로 제정신이에요? 제발 수면 루틴 제대로 잡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선우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낸다고 해야 되는데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부인이 모두 실천했어.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효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대요. 그래서 밑에다가 보면은 자책감 이렇게 돼 있죠. 뭐야? 지만 도망쳤거든. 이거 여기서 빨리 쓰세요. 지만 도망쳤다고. 여러분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홍건적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서원아, 홍건적이 쳐들어오면 저 대신 이제 멋지게 희생을 해 주셔야죠. 아시겠죠? 제가 도망칠 동안. 대답 안 합니까? 서원아? 대답 안 해요? 예. 손을 들었죠? 지금 증인 2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홍건적한테 전화할게요. 그 다음에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효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에 감격해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난 것이 어떻겠어라고 제안을 해요. 잠깐만, 옆에 삽입뱀 노래의 기능에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 밑줄. 그 밑에 정서적 여운 밑줄. 니네 자습서에 이거 있어요? 근데 뭐예요, 소라? 내가 지난주에 프린트 안 줬나? 지난주에? 이승규 형님 프린트 안 줬어요? 이거 내가 프린트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내용 대부분은 자습서에 있긴 있거든. 근데 위치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 드린 겁니다. 종이가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 서원아. 아시겠어요? 상황을 함축적으로 전달해서 낭만적 분위기 형성했다. 낭만적 분위기 형성이라고 써주시고 밑에 서사적 기능도 있습니다.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줌.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줌.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암시함. 이거 쓰세요. 그리고 서정적 감흥 쓰고 화살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 탈피. 서정적 감흥 화살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 탈피. 그다음에 낭군의 수명은 다음 장.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 수가 없대요.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 이름이 실려 있으니 전체 괄호 치시고 오른쪽에다 1000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유고를 거두어 비발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최연이 떠나고 나서 그 후 이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두 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대요. 이거 별표. 그도 두세 달 만에 세상을 떠났대요. 동시에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생의 이 마지막이 어땠는가. 근데 이 마지막이 끝난 방식이 시름신 말타가 끝난 거잖아요.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도 맞고요.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사실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절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 묶어서 별표 치시고요. 옆에다가 서술자의 논평이라고 쓰세요. 서술자 논평 혹은 뭐 편집자적 논평 둘 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인간적 가치라고 쓰세요. 인간적 가치를 지키면서 죽은 거죠. 그리고 불교적 무상관이라고 쓰세요. 인생 무상이라고 쓰면 됩니다. 옆에다가 공배가 쓰면 돼요. 불교적 무상관 옆에다가 인생 무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덧없구나. 모든 일이 덧없구나. 이게 이제 불교적 사고관이거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학습활동 보시면 1-1이랑 1번에 1번이랑 1번에 2번이 아까 내가 수업하면서 이미 이야기했던 겁니다. 2번도 이야기했고요. 3번에 지금 여기 글 보면은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집 밑줄. 학습활동 3번입니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집 밑줄. 내용, 기교, 작가의식 등에서 문학사적 의의 밑줄. 그 밑에 당대의 풍속이나 사상, 정서 등을 드러낸다 밑줄. 그리고 그 밑에 비현실적인 것을 소재로 한 전기소설 밑줄. 여기다가 옆에다가 주의라고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당대의 풍속을 보여준다라는 건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사회상을 일부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비현실적이라 했어. 근데 문제는 문학에서는 창작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면은 뭐 당대의 어쩌고 저쩌고 현실성 이라는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니네한테 틀려 보이는 적절한 선지 만들기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이게 동시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공존하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일상적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이라고 밑줄 그으세요. 일상적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다가 남녀의 자유분방한 애정 표현 밑줄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 밑줄 하시고 아까 우리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에서 화살표 출발해서 아까 자유분방 애정 표현이랑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에 꼽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현실성을 통해서 드러낸 게 하나는 자유분방한 애정 표현,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4-1 말고 4-2번 보시면, 아니 3-2 보시면 두 번째 줄 밑줄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자주적인 성격 별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대부분 소설들의 공간적 배경은 중국이었어요. 아시겠죠? 이때는 중국이 거의 세상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서원아,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국가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지금 내일이 선거인데 지금 그런 위험한 발언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 예, 뭐 어쩔 수 없군요. 본인의 신념이죠. 그것도 일종의. 이게 저는 어떻냐고만 물어봤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의 취향을 드러냈다라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예, 뭐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 두 인물의 자유연애 밑줄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 밑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학습 활동이랑 이 작품에서 이야기해 준 거 니네가 봐도 지금 선지에서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쵸? 서원아.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이미 다 찝어준 거예요. 근데도 틀려면 이거 방맹이 들어야겠죠? 야구 방맹이 들어야겠죠, 서원아?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줄 보시면 사랑의 성취와 비극적 결말 밑줄. 이것도 별표. 왜냐하면 얘도 얼핏 보면은 모순돼 보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기보다는 어떤 장면을 핵심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사랑의 성취일 수도 있고요. 비극적인 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 서생이 죽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결말 부분을 자유롭게 상상해서 바꾸어 보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등단할 때 하세요. 지금은 이거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소원아. 그 다음에 감상을 마침이요. 이건 자습서엔 없거든요. 지극한 공백에다 아무 때나 쓰세요. 그다음 그 프린트 읽는 사람은 감상을 마치며 밑에서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남녀간의 지극한 사랑 더하기 비현실적 요소 해가지고 화살표로 세계에 대한 질서, 현실 세계에 대한 질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써주겠다. 지금 이 서원이 같이 프린트 안 가져온 학생들 제가 친절하게 써드릴게요. 서원아, 감사하죠? 예. 지극한 사랑. 근데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연애 사랑이에요. 더하기 비현실적 혹은 초현실적 요소를 통해서 오히려 표현하고 있는 건 저항이에요. 혹은 비판이에요. 뭐에 대한 비판? 질서. 내가 그 얘기는 했죠. 금호 신화가 그 미스가 아니란 이야기는 했죠. 서원아.
금오시나 예. 거의 발사 직전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해서 지금 뭐냐 내신 우리 그때 풀었던 내신 모의고사용 문제가 너네가 굉장히 유용했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만들고는 있는데요. 지금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니네가 지금 백제복습을 하고 나서 그걸 풀어야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네가 다행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진도가 나간 게 여기까지가 최대니까 남은 시간은 백지복습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내일 학교 안 가지? 모레 학교 가서